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일자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시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417대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통보하도록 5개 자치구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옛 의과대학 본관이 근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각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20일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일자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며 일자리위원회가 광주 지역 일자리 조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노사단체 대표와 청년, 여성, 어르신 등과 관련된 단체 대표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약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를 체계화시킬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400여 대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통보하도록 5개 자치구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등록된 BMW 리콜 대상 차량은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13.6%에 해당하는 417대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3대, 서구 157대, 남구 53대, 북구 85대, 광산구 99대입니다. 관할 자치구로부터 운행 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전국 BMW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해야 하며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라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운행은 가능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담부서인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영태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공론화를 제안한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 등과 모두 5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중립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없었다며 격한 대화는 중단하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법률과 통계, 갈등 관리와 공론화 경험자 등 모두 10명의 공론화위원회 예비 후보를 선정해 시민 모임과 광주시 양측에 통보했다며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쯤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습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30일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기술평가위원회 심사에서 용역 수행 적격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17일까지 아시아문화원과 사업 내용을 최종 협의한 뒤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옛 도청 복원 방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월과 3월 옛 도청 원형 복원 연구 용역을 2차례 발주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뉴스를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실 광주를 상징하는 말들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인데요. 네.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약 15년 전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지원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 조성 사업에 대한 수정 계획안을 발표를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시아 문화중심 도성 사업에 탄력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인데 대대적인 투자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수정 계획안을 살피기 전에 현재 조성 상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 됐잖아요. 2004년에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20년 동안에 추진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국비가 한 2조 7천억, 그렇게 해서 총 5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 보면 매우 미진합니다. 네. 전체 예산이 투입한 예산이 약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네. 전체 예산의 약 25% 정도밖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나마 투자한 예산의 대부분이 아시아 문화 전당을 건립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당 하나만 건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총 3조 9천억, 약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지역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뭔가 제대로 된 이 조성 사업의 탄력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4대 역점 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발표한 4대 역점 과제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기존에 있던 역점 과제를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개선안을 밝힌 것인데요. 역점 과제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 관한 건립이나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4가지를 일컫는데요. 네. 크게 생각해 보면은 아시아 문화 중심, 문화 전당의 운영과 또 관련해서 현재 문화 전당과 아시아 문화원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을 단일 체계로 개선을 해서 전당장을 직급을 상향해서 즉 차관급으로 해서 올려서 하는 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네. 좀 파격적인 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서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남도청 복원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는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서 네.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4년부터 이제 조성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개선안과 투자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 뭐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가 지금 15년째거든요. 네. 올해가 15년째인데 실질적인 이제 성과라고 하면 성과고 가시적인 드러나 있는 것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하나만 지금 건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이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전당 역시도 필요한 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인력이 약 3분의 1 규모로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데 특히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약 10년 동안에 이런 그 사업들이 거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네. 할 정도로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이제 원 궤도에 올려놓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의지인데 이 수정 계획안의 법적인 근거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이거든요. 2007년에 제정이 됐던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이 특별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고 이번에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번 수정 계획안으로 인해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랄지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예전보다 좀 훨씬 활기찬 운영이랄지 추진이 가능하게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활기차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이 수정 계획안을 이제 유심히 보면 이제 전당의 기능이 이제 대폭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당장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2급 이상이 지금 현재까지 맡아왔는데 네. 앞으로는 이 통합을 해서 차관급이 이렇게 차관급이 맡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격상이 됐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추진력이랄지 또 사업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영 체제도 대폭 개선을 해서 아마 속도감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계획들을 많이 있었었는데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수정 계획안 발표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현실감 있게 조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데 전당의 활성화와 그리고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위해서 광주시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광주는 외지에서 오면은 가볼 만한 곳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중에 그나마 지금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아시아 문화 전당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좀 잡음이 굉장히 일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역시 여지는 이제 계속이 됩니다. 네. 막상 광주의 랜드마크라고는 하지만 좀 볼거리가 없다. 또 그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있었고 특히 관광 차원에서 이 관광지가 물론 아시아 문화전당 자체가 뭐 관광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관광의 기능을 가미했을 때 관광 차원에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방문율이 높아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한번 가보지만 재방문율이 상당히 네.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이면에는 이제 좀 부실한 컨텐츠랄지 운영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수정 계획안이 발표가 돼서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은 또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아마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북구가 얼마 전 문을 연 경제종합센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은 센터들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흔한 센터들 중 하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문인 북구총장의 1호 공약 사업이었던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 북구는 굉장히 인구가 40만 이상 되는 굉장히 대규모 자치구잖아요. 네. 자치구답게 여러 가지 경제 지원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문인 북구청장이 이제 민선 7기 취임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 경제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러 지원센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문을 열게 된 장소가 북구 신용동이거든요. 이 신용동이라고 하면 북구의 대표적인 공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을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런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청사 안이나 네. 또 청사 인근에 이렇게 설치되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북구는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그 산업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이 곳에 지금 신용동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 그 신용동에는 기업만도 약 한 1,100여 정도죠. 1,1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 3만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동입니다. 네. 그래서 각종 행정 민원이나 이제 복지 서비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처리가 완만한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북구 경제종합지원센터를 문을 열어서 또 기업과 입주해 있는 기업과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를 설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기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겠다라고 문을 열었다고 하면 민선 7기 북구의 공약 1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역할이 너무 작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역할이 적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데요. 네. 예. 민선 7기 이제 북구에서 가장 먼저 이제 북구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민원 처리나 지원 업무를 떠나서 좀 더 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촌 산업단지나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대부분 35년 됐거나 38년 이렇게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산업단지도 좀 이제 리모델링, 이제 업종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래형 산업단지가 이제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재편 문제도 좀 많이 논의가 돼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종의 재배치랄지 또 기업 구조 개선 경영이랄지 또
구인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상황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것 중 하나 대안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지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 센터 한 곳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 한 곳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요. 다만 이제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고요. 네. 번촌 중에도 다행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번촌 산업단지가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책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3, 4년간 여기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북구경제지원종합센터는 이와 같은 것을 아울리고 또 이제 북구 관내에는 광주과기원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뭐 전남대학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와 연계를 해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이제 로드맵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형 업종이 중심을 이제 이루는 새로운 경제산업단지를 이끌면서 저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죠. 이제 청년들이 일하는 이제 북구 경제의 중심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게 이제 북구청의 이제 보관입니다. 네, 민선 7기 북구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같은 센터나 또 발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네,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북구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광주의 산업 경제 중심으로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돌아오는 북구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좀 구조 개선을 해서 뭐 AR, VR 제작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좀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고요. 또 기존의 산업단지를 이제 첨단 스마트 시대로 이제 좀 업종이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요. 특히 북구에 있는 이제 전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인근에 전남대 인근에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남대 정문에서 후문에 걸쳐서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담장을 허물고 여기 일원에 이제 허브센터,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하고 또 청년 창업지원센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도시재생 중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북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북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다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침체되었다는 평가를 들었던 북구가 다시 일어나서 광주의 경제 발전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옛 의과대학 본관이 근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대 옛 의과대학 본관이 한국 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물을 계속 지은 점, 세련된 디자인, 벽돌을 이용해 쌓은 조적조 벽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28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1948년 의과대학 본관으로 착공됐지만 6.25 전쟁 발발로 늦어지다 1951년 완공됐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내부를 리모델링해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 지원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제도로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국비 지원의 대폭 축소가 우려됐지만 이번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특별 회계를 적용받아 국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는 일몰제의 영향으로 올해 9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2020년 행사부터는 기존대로 3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구가 말바우 시장의 시설 개선과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북구는 말바우 시장 내 상점 위치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안전하고 찾기 쉬운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 내에 안내판과 LED 감성 조명, 햇빛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쇼핑 정보와 시장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각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20일부터 다시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기준 66개 노선에서 119대를 줄여 운행해 왔지만 개학을 맞아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운행 간격이 2분에서 4분,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시 누리집 시내버스 노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여름을 맞아 지난달부터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과 함께하는 무한 상상 교육 캠프, 직접 범죄 현장을 수사하고 조사하며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출동 CSI 과학수사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학관에 따르면 7월 21일 이후 상설 전시관에만 3만 3천여 명, 특별 전시에는 1만 2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광장에 마련된 물놀이 체험장에도 7천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5주년 기념 미지의 해양탐험전에는 꾸준히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은 이외에도 야간 천체 관측 프로그램과 특별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북구청 교통과 차량 등록팀 직원들이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동구가 임택청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발전 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민선 7기 부서별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영화 촬영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2005년 실제 있었던 남한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혜가 함께 찍은 한 휴대전화 광고 촬영장을 문화전당 극장 1에서 재구성했고요.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박해일, 수혜, 이진웅 주연의 영화 상류사회도 미술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문화전당 곳곳이 촬영 무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